안녕하세요. 메카니코인 투자 더팔스 노입니다. ETF 승인됐죠. 이후 대응 방법, 그리고 오늘 이더리움 대폭발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승인하고 이더리움이 폭등했죠. 일단 기분은 좋은데 왠지 셀 더 뉴스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지금쯤은 이제 좀 떨어질 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이더리움 폭등, 이더 BTC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오늘 올랐죠. 어제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순환 상승 패턴이죠. 비트 오르고, 이더 오르고, 라지캡, 미니캡 하고, 현금화하고, 끝, 뭐 이런 건데, 이 패턴대로라면은 이제 이더리움의 상승은 비트코인의 힘이 이제 다 한 거고, 알트 불장 오면서 뭐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과연 정말로 그럴지, 이제 슬슬 도망갈 준비를 정말 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더 BTC 차트입니다. 2017년도에는 1월 2일에 이때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던 이 하락 저항선을 1월 2일에 뚫었고요. 1월 2일에 뚫은 다음에 1600% 상승해서 최고점이 6월 12일에 찍었습니다. 이때 6월 10일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쭉쭉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한 6주 정도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끝났죠. 이렇게 두 번의 큰 상승이 있었고 길고 긴 하락이 있었습니다. 20년도에는 어땠는지 볼까요? 이렇게 또 길게 지속되던 하락 추세선을 여기 20년 7월 20일에 강하게 뚫고요. 그러고 나서 5월 10일에 최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이더 BTC가 저항을 깨고 고점에 도달한 시기까지 대충 이런 시기가 되겠죠. 여기는 여기겠고 이건 이더 BTC의 고점입니다. 자, 코인 시장 전체 시총은 그러면은 이더리움 BTC 그 저항선을 깨는 시점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됐냐 할 때 2017년 1월 2일이 이 시점이거든요. 자, 이 뒤로 어땠죠? 쭉 갔습니다. 중간중간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은 뭔가 하락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흐름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거의 이렇게 쭉 올라간 거죠. 자, 22년도 7월 달 이후는 어땠습니까? 이때 이더 BTC가 저항을 돌파했다고 했죠. 이 이후로 요 정도 하락은 있었지만은 코로나 하락은 아니었어요. 쭉 올랐습니다. 그러고 상반기 불장 끝나고 하반기 불장이 있었고요. 하지만 하반기 불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죠. 모든 코인이 이땐 다 올랐지만 이때는 몇 놈만 올랐습니다. 중간중간 조정은 둘 다 있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 요때 요만큼 떨어진 날이 있었고 이것도 떨어졌고 그러고 이것도 떨어졌었죠. 이걸 최고점이라 했을 때. 자, 그래서 몇 프로 떨어졌나? 17년도에는 27%, 32%, 42% 떨어졌습니다. 이게 장이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좀 변동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20년도에서 21년도에는 24%, 22%, 22.7% 이렇게 두 번 정도의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 많이 빠졌던 이 그림 있죠? 요게 24% 정도의 하락이었어요. 코인 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큰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더 BTC 차트의 고점과 시즌 최고점이 일치하지는 않았어요. 2017년도에는 6월에 났고 21년도에는 일치했죠. 5월 달에. 이더 BTC 차트의 저항선 첫 돌파는 결국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상승장의 시작을 의미하죠. 이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 그랬다고 이번에도 또 그러려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생각 바로 들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원래 기관들이 보수적으로 비트 투자를 하죠. 하락장에서. 근데 이 이더리움이란 게 사실은 오르려면은 개인의 힘으로는 이더리움이 못 오릅니다. 누가 사야 오른다? 기관이 사야 오르거든요.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이더리움이 오른다는 말은 이 비트 끝났으니까 이더하자 뭐 이런 의미보다는 결국은 이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여기서 좀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바꾼 그 의미가 이 저항선을 뚫었다. 이더 BTC가 저항을 뚫는다는 의미는 기관이 조금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더 BTC가 장 후반에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이런 현상이 있죠. 이렇게 불장 후반에 이렇게 미친 듯이 오는 현상, 이런 현상들은 당연히 좀 그 버블의 끝을 의미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이더리움이 한창 비빌대다가 이제 처음 저항을 뚫으랑 말랑 하고 있죠. 아직 뚫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기관이 좀 시작하려 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마음이 바뀐 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2017년 이더 BTC 저항 돌파 후 49분 후에 최고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고요. 1월 2일에 이때 이후 49분, 그러니까 대충 1년이죠. 2020년 이더 BTC 저항 돌파 후 42분 후에 상반기 최고점, 제가 생각하는 21년도 고점 4월달, 5월달, 이때도 한 10주 정도 걸렸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더 BTC가 지금 아직 못 뚫었어요. 이제 양봉 하나 제대로 좀 나왔고요.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예를 들어서 한 2월 달에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2월로부터 42주에서 한 49주 사이 정도, 한 40주 정도 칩시다. 그 시기쯤이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고점이 나오고, 그러고 21년도 같은 흐름으로 간다면 조금 하락을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더 25년 하반기나 3분기쯤에 상승 나오고 끝나는 이런 시나리오도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냥 진짜 세게 그냥 가서 그냥 끝나기,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은 한데, 어쨌거나 이 시기 42봉이 나오는 11월, 12월쯤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24년 11월 5일이고요. 이게 내년이 아니에요. 올해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 만약에 이더 BTC가 2월 달에 저항 돌파한다고 했을 때 40주가 지나는 시기가 서로 겹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기는 조금 조기불장 종료로 가는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모르죠. 이거는 모릅니다. 그냥 생각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시나리오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자, 뭡니까? 제가 오늘 방송을 한 이유는 이거거든요. 딱 하나 확실한 게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최소 40주는 홀딩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더 BTC 저항 돌파는, 이거는 아주 길고 긴 이더리움의 그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 나온 그 첫 돌파는 끝이 아닌 시작을 의미하고요. 물론 아직 돌파 못했어요. 만약에 저항 돌파를 못한다고 칩시다. 2, 3월에 못하고 저 댕쿤 저거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못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좋아요. 왜? 더 길어지니까 저가 매수 기회도 줄 거고 상승장이 더 연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돌파를 해버리면은, 그때는 만약에 지금 팔고 저렴한 가격에 잡아야지 하고 다 팔아버리신 분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불장을 완전히 놓칠 수가 있어요. 왜? 시작 지점에 다 팔아버린 게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소 여기서 미국 대선까지는 반드시 홀딩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그 평단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낮은 평단에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거는 AI가 여러분을 제대로 속인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평단은 나중에 10개월 뒤에면은 엄청난 저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홀딩하세요. 무조건 홀딩하고 이때 가서 가격 흐름하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부터 최소 40주는 홀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ETF 승인 이후 대응은 똑같습니다. 홀딩입니다. 이더리움 대폭발의 의미는, 이것은 불장 시작의 의미일 수가 있고, 이 불장 시작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뭡니까? 이더 BTC의 저항 돌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